연애 기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는 이 씨. 여자친구의 도시락 응원에 힘입어 시험에 합격했고 그해 결혼식까지 올립니다. 여자친구가 만들어준 도시락 반찬에서 몇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손맛을 느꼈고 그 순간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혼 후 더 이상 아내의 손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건강을 이유로 조미료나 각종 장류를 쓰지 않고 최대한 자연식 그대로를 추구하기 시작한 건데요. 고추장찌개와 라면을 좋아하는 이 씨는 아내가 한 음식을 먹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리법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아내. 이 씨는 매일 고통스러운 밥을 먹어야 한다면 차라리 이혼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아내의 요리 실력, 이혼 사유가 될까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이거 하나만 좀 질문을 할게요. 이 아내가 왜 갑자기 자연식을 해야겠다고, 남편은 싫다는데 왜 굳이 그걸 고집하게 된 무슨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 직후 받은 건강검진에서 혈관 나이 등 성인병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직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한 건데 너무 극단적이었다고 합니다. 남편 이 씨는 평생 이런 밥을 먹어야 한다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연을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 좀 여쭤봐야 될까요? 일단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우리 양지열 변호사께 제가 이거 방송하기 전에 세 분께 다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지금 안타까운 사정에 처하신 분이 양지열 변호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요? 예. 무슨 갑자기 사모님한테 반찬 투정 같은 건 생각지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감히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안 하는지를 얘기하자면 자기 자랑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어요. 갑자기 싫어지려고 그래요. 네, 무슨 그래서 말씀-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예. 저희 안사람은 음식 관련해서 프로페셔널이에요. 실제로. 더 얘기하면 더 싫어지실 거예요. 넘어가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싫다. 그걸 떠나서 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특히 그 서로 낯선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끼리 같이 살게 되면 갈등은 여러 군데서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도 자연스럽게 음식도 될 수가 있는데 뭐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절대로 이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진짜요? 예. 오. 저랑 정확하게 정반대 생각이네요. 그럼 그거 일단 마저 듣고 갈까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요리를 잘 못한다. 그거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진 않죠. 저하고 투샷을 잡지 말고요.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하고 투샷을 잡아요. 두 분이 의견이 근데- 엇갈리시는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극단적인 자연식이 뭐 건강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 뒤에 좀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도저히 남편이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 번 내비치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이 남편 입장에선 건강식을 먹는 게 아니라 독약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우, 저렇게 철딱선이 없는 그런 소리를. 정도의 상황이라면 빨리 투샷 잡아주세요. 아내가 이런 정도 상황에서도 전혀 개선을 할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다. 아이고. 오히려 그걸 아주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 야,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저는 이거는 예. 저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회에 태어날 수 있다. 큰일 날 사람이네. 예. 참고로 두 분은 대학 선후배 사이세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따 싸울 기회 드릴 테니까. 자, 일단은 네. 공부하는 동안에 싸다 준 이 여자친구의 도시락 이거에 홀딱 반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3년을 연애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이 씨는 공무원 시험 고시생이었다고 합니다. 꽤 오래 낙방을 했었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는데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도 포기하고 이 공부에 전념을 합니다. 당시 여자친구 굉장히 속이 상했을 수도 있겠는데 매일 마음을 담은 도시락을 선물합니다. 무려 3개월 동안요. 심지어 이 도시락이 너무 맛있고 엄마가 해준 그런 손맛이 느껴져서 고맙고 행복했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도시락 반찬 여자친구네 집 근처 반찬 가게에서 구입한 후 도시락에 다시 담아서 가져다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속은 겁니다. 자, 일단 말이죠. 우리 두 분 싸움 붙이기 전에 우리 가족 여러분 채팅창에 나는 양지열 편이다. 나는 백성문 편이다. 한번 좀 의견을 올려주세요. 의견 올려주세요. 자, 교수님 그런데 3년이나 연애를 했고 도시락을 싸다 주면서
자기 신랑의 입맛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이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야, 너 건강 안 좋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주는 대로 먹어. 건강식으로 가자. 이거는 조금 너무 일방적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제 지금 이 그 남성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무디인 것 같아요. 3년 동안 도시락을 갖다 먹으면서 이 도시락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예,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출처를 갖다가 따져야 되는데 아, 이런. 그게 없이 이제 3년 동안 이걸 갖다가 어머니의 손맛을 느꼈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음식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사실 이제 그 이 아내 같은 경우는 건강 염려증과 유사한 심리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자극적인 음식 피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생활 습관, 그리고 이제 그 건강 검진을 그 받은 과정에서 성인병을 조심하라 하는 이런 얘기를 의사로부터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원래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는 뭔가 식습관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건강한 몸이 돼야만 아이를 임신하더라도 튼튼한 아이를 갖다 놓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식단 변화에 공을 들였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좀 더 진행하는 걸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아, 지금 뭐 채팅창 난리 났어요, 지금. 예. 자, 그런데 일단 백 변호사님, 네. 이 아내 음식이 얼마나 이 건강식이 됐길래 이렇게 질겁을 할 정도입니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아,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여기까지 괜찮아요. 뭐 굽거나 뭐 저기 튀긴 거 말고 삶거나 찌는 거. 요건 요즘에 많이 하죠. 건강식으로. 아유, 뭐. 간이 좀 돼 있다면. 네. 근데 거기다 이제 조미료는 다 천연으로 해서 집에 간장, 고추장, 된장 없습니다. 아. 예, 뭐 표고가루, 다시마가루 이런 가루들만 이렇게 해서 그걸로 간을 하는데 또 당분 조절해서 이제 설탕 당연히 안 넣고요. 꿀하고 과일청, 레몬즙을 사용하고 모든 걸 이제 유기농이나 수제 그런 재료를 고집하는데 예를 좀 들어드리면 미역국을 끓이고 예.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국물 맛이 똑같다. 아우, 병원밥이잖아요. 병원밥도 이렇게 안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생선찜을 하는데 염분을 다 뺀다. 생선찜에서 염분을 다 빼면 무슨 맛이 날까요? 비린 맛만 납니다. 아, 맞다.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식이라지만 뭐 소금 맛, 짠 맛 이런 게 전혀 없이 말이 천연 조미료지 흙맛이 난대요, 음식에서. 이런 정도 상황이면 아, 좀 극단적이네. 네, 음식의 탈을 쓴 식욕 억제제다 이런 표현을 이 남편이 썼어요, 실제로. 진짜. 이제 이런 정도 상황이면 좀 변화를 해달라고 계속 이게 요구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걸 안 들어줘 계속했다면 이걸 과연 먹고 계속 살 수 있을까? 예.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교수님, 그 제가 좀 찾아봤더니 MSG 화학조미료지 않습니까? 그게 2014년 식약처에서 MSG가 인체에 무해하다 이런 공식 그 발표를 보도가 됐었어요. 예, 예, 예. 네. 근데 이제 뭐가 됐든 MSG 하면은 뭔가 좀 화학적이고 인공적인 거 이런 느낌 때문에 그렇긴 한데 물론 준비하는 사람도 이게 엄청난 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 아, 그럼요. 예. 사실 이제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아내는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고요. 나름대로 이제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한 번 꽂히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이 얘기를 갖다 잘 듣지 않는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오직 그쪽으로 밀고 가는 그런 성격 같은데 예. 실제로 이제 그 각종 식재료를 가지고 천연 조미료 만들고 과일 발효시켜 가지고 조미료 대신에 쓰고 뭐 매실 유자청 만들고 이거요 보통 이렇게 부지런하신 분 아니면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찾아가지고 장보고 만들고 하는데 이 아내 같은 경우도 맞벌이 하는 입장에서 이런 식단으로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열성이라든가 성의는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나는 백성문 편이다, 나는 양지열 편이다 지금 뭐 난리가 나셨는데 지금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오늘의 궁금증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먹기 힘든 자연식만 강요하는 아내 이혼 사유 될까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요. 자, 그럼 누구 먼저 선배 먼저 가시죠. 양지열 변호사님 먼저 가시죠. 일단 오 교수님이 이제 아내의 고집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남편도 만만치 않은 자기 고집이 있어요. 이 남편 주말에 꼭 라면 먹어야 되고 특히 식성이 찌개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고추장찌개, 된장찌개
고기도 양념갈비 이런 것만 먹는다는 거, 양념 제육볶음. 한국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질환이 위장 질환이 한국의 고유의 양념 때문에 나옵니다. 단짠이 맛있긴 맛있는데 굉장히 실제로 건강에 해롭고요. 그리고 이 아내만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남편이 굉장히 어머님 손맛을 좋아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타깝게도 이 어머님 갑작스럽게 암이 발병해서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암이 유전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내는 사실 남편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말씀드렸는데 집에서 저녁밥을 얻어먹는 남편도 요즘에 드뭅니다. 굉장히 복에 겨운 소리 하는 거예요. 아, 복에 겨운 것도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만들어주는 음식일 때라 그런 음식인데. 거예요. 저 사파 빼고요. 투샷으로 잡아주세요. 예,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예, 지금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라면 좋아하고 제육볶음 좋아하고 난 찌개 좋아하니까 이것만 먹어 하면 그러면 이제 그건 남편도 잘못하는 거겠죠. 이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어요. 그냥 아내가 한 대로 저 쳐다보지 일방통행. 마시고 저쪽 예, 일방통행으로 가는데 하루는 이제 아내가 야근하니까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었는데 배달 음식 시켜 먹었던 그걸 알고 아내가 펑펑 울었답니다. 내 정성과 내 그 건강을 위한 이 열정을 무시하고 이런 걸 먹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선의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데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막 하는데 그게 아무리 선의일지라도 합의하에 부부간에 하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하게 되면 그건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 아니, 이게 의사예요, 지금 이분이?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건 아내만의 일방통행일까요? 아내 세상에 일방통행이죠, 집에서 이거. 매실청 담궈서 자연식으로 만들어진 그거 드세요, 음식을 그렇게. 베껴놓고 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는 건 남편이 일방통행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니, 저는 한 번 시켜 이 먹었어요, 사람이 한 번. 아내가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굽힐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는 거지. 지금 자기 자연식 먹였다고 해서 그냥 이혼하겠다라고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 남편분이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제가 이게 운동 많이 하고요. 어. 지금 이 남편요, 본인 식성 고칠 생각부터 해야 돼요. 모든 음식을 된장찌개, 뭐 양념찌개, 찌개만 좋아하고 국물 들어간 거 좋아하고 이러면요, 이 남편 오래 못 살아요. 이혼하고 나서 일찍 죽을 수 있어요. 그것만 먹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만 먹겠다고 하잖아요, 이 특정하게 남편은. 자연식만 강요를 하는 건 이 남편이 그럼 이렇게 먹고 내가 도저히 못 먹는 백 음식을 가지고 변호사, 평생을 가지고 살아요? 이 남편 점심시간에 뭐 먹었을까요? 이런 식성 가진 사람이? 아니, 뭐 어떻게든- 밖에서 이거 만약에 저 고추장찌개, 된장찌개 안 먹었을까요? 짠 거? 먹었을 모르죠. 거예요. 저녁에 집에 아니, 왔으면 뭘 이거 지금 먹고 여기 싶다는 나오지도 거 않은 걸 아니에요. 갖고 얘기하세요. 나오지도 않은 거를. 아니, 뻔히 보이니까. 강요는 안 됩니다. 강요는. 강요가 아니라 찾아야죠. 자, 서로. 일단 투샷 이제 그만. 자, 오 교수님이 가운데서 지금 표정이 어떠셨냐면, 야, 이 자식아, 조용히 해. 약간 아니 뭐 그건 지금, 아니고요. 형님 가운데다 앉혀놓고 니들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표정이셨어요. 사실 뭐 사람에게 있어서 이거 먹는 재미라고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내 같은 경우도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저희 그 집사람하고 같이 그 결혼 생활을 한 그 경험에 의하면 부부는 서로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서로가 약간 이제 양보를 하고 우리 남편도 저 정도는 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걸 갖다 처음부터 하루 세 끼를 갖다 그거로 먹이지 말고 또 어떨 때는 한번 그래 이거 먹고 한번 죽자. 그러고 이제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살다 보면 주위에 암에 걸린 분들 계세요. 어느 날 딱 암에 걸리면 맛없는 음식을 갖다 그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 뭐 아내가 옳다, 남편이 옳다 이것이 아니라 두 분이 이거 가지고 이혼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두 분이 이게 맞춰 사시면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합의점이 딱 이렇게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오 교수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게 끝까지 평행선으로 가게 된다면 끝까지 자연식만 먹어야 된다고 자, 오늘 강요한다면 방송 끝날 때까지 이걸로 한번 계속 그러면 달려볼까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예. 합의가 아니, 되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자, 백 기자가 지금 채팅창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제가 전문적이고 누가 권위 이긴 있는 것 방식으로 같아요? 통계를 집계했습니다. 어. 일단 처음에는 양변이 85%, 아이고야. 백 변호사님이 15%였는데 오. 약간 판도가 변하는데요. 그게 바로 음식 설명을 하실 그렇죠. 때였거든요. 생식 같고 흙맛 같다. 여기서 35%의 사람들이 돌아섰고요. 이런. 그래도
양 변호사님이 한 60%, 백 변호사님이 40%, 그리고 가장 많은 댓글은 네가 해먹어. 그리고 한 분이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아, 네가 해 먹어. 와이프 사랑해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역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습니다.